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벌써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너아라TV 오전 방송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 대한민국과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주옥순 대표님 그리고 고세진 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화면을 바꿔야지. 네네네. 총장님 먼저 네. 간단하게 오늘 또 설인데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눈이 와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얀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눈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얀 눈이 온 것처럼 우리나라가 하얀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사님 네. 보니까 지금 네. 군번줄을 군번줄, 해병대 군번줄. 지난주에 얘기하셔가지고 예. 차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남자들은 이거 네네. 군번줄 달고 다니는 걸 유행으로 만들자고요. 유행으로. 이 군번줄이 이게 애국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해병대에 있을 적에는 군번줄이 없었어요. 우리가 딱 들어가서 딱 깨서 버렸으니까.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이걸 그 군장 집에 가서 만들었어요, 다시요. 네. 예. 이게 그래서 이걸 제가 네네. 40년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다가 네. 요새 제가 이걸 미국 갈 적에도 갖고 다녔어요. 정말요. 예,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군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내가 해병대다 그런 대한민국 해병대. 미국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 경찰이나 보안 요원들이 해병대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는 차에 뒤에 미국 해병대 마크를 딱 붙여. 거기 이제 군인 모집하는 해병대나 육군이나 뭐 공군 모집하는 그 모병소가 있어요. 거기 하면 그런 데칼이라고 하죠. 그걸 줘요. 그 갖다가 제가 붙이고 다녀요. 근데 이제 어디 가면은 경찰이 잡는 경우가 있어요. 잡아서 너 해병대냐 그러면 나 해병대였다.
어디 난 대한민국 해병대였다. 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 어쨌든 이거는 제가 새로 만든 겁니다. 네. 네. 그 오늘 또 만들었지만 네. 이거 40년 된 거예요. 아, 네. 네. 근래 만든 게 아니고. 또 네. 주옥순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대표님 네. 오늘 옷이 딱 또 설이어가지고 예. 이렇게 준비 오실 줄 알았으면 저도 하나 준비를 해오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날입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이제 저희 시골에서 오다 보니까 흰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요. 제가 이 흰 눈을 보고 아 대한민국에 희망이 좀 있다. 이 흰 눈은 아무리 어둠의 세력도 다 덮어버리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에 3월 9일 좋은 징조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에 사실 워커힐에서 네. 단일화 관련된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예, 지금 계속했죠.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 4차까지 네, 했죠. 구세진 박사님께서 중간에 네. 원래 순서에 없는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갑자기 꼭 올라오셔야 된다 해가지고 연설도 하시고 또 그 연설을 주일 예배 때 인터뷰 시간에 또 트셨거든요. 아주 그냥 네. 폭발적이었습니다. 예, 대학 네. 총장님이 총장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외치고 있다 네. 하시면서 외쳐주셨는데요. 총장님 그 이제 연설하신 그 내용도 너아라 TV에 들어가면 또 짧게 예. 잘라서 한 8분짜리 올라가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연설하신 목적 이유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날은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연설을 할 줄 알았는데 토요일에는 저는 그냥 참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올라오라고 사회자가 호명을 하는 바람에 정신없이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사이 한 3초 정도 사이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겠다 하고 네, 해가지고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제약돼 있으니까 네.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재명이가 해병대 저 김포의 사단에 가가지고 휩쓸고 다닌 거에 대해서 저는 해병대가 정신이 나갔다. 네.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어? 네. 해병대는 나라를 지키라고 되고 빨갱이 잡으라고 있고 해병 국가의 병을 해소시키라고 있는 군대인데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재명이를 빨간 명찰을 달아줬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네, 네. 빨간 명찰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빨간색은 피를 의미하고 네. 그 이름은 노란색으로 쓰거든요. 네, 네. 그 노란색은 땀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와 땀을 바친 자들만이 네. 그리고 바칠 자들만이 빨간 명찰을 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네. 더구나 이재명이가 거기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우리가 군대 있을 적에는 주머니에 손 넣으면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장갑을 혹시 안 가져온 경우에는 손을 그래도 빼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씩씩하게 주머니 넣고 무슨 이게 고구려 때 살수 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에게 몰사한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네. 그리고 그 이재명 옆에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장군이 2명 있더라고요. 이재명이 왼쪽에는 별 3개를 단 사람인데 명찰이 빨갛지 않은 거 보니까 육군 장성 같고 오른쪽에는 이제 빨간 명찰 단 별 3이니까 그건 해병대 사령관인데 이 인간들이 뭐 하는 인간들이에요 도대체? 네. 예? 이게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종북주의자 옆에서 아양 떨고 말이야. 이거는 장군들이 삽살개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예? 신년부터 군인들은 죽었다. 우리 해병대를 물병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똥으로 만드는 놈들이 그 놈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별이 뭐냐고 그 뭐 네. 하는 짓이냐고 그래요. 네. 별값도 못 하고 이것이 이제 국가가 장군을 만들어 줬는데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대가 아니고 네. 권력자에게
맞아. 2개월 남은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장군들이 있는 한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들은 별 3개인지 몰라도 나는 작대기가 4개예요. 병장이니까. 예. 작대기를 한번 맞아볼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고. 네. 네. 둘째는 지금 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 갱신을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성도들이 얘기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갱신이 안 되는 거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네. 암을 도려내지 않고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좌파 세력들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네. 자생 세력도 있고 북에서 내려보낸 것도 있고 들리는 말은 북에서 아예 신학 공부를 시켜서 네. 목사를 만들어서 들여보낸 사람들도 있고 또 인도주의니 뭐니 하면서 북한에 쌀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면서 들락날락 하다가 거기에서 미인계에 걸리거나 다른 꼬리 잡힌 사람. 족쇄에 걸려가지고서 네네. 이제 목회를 하지만 북한에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네. 그래서 그런 세력이 교회에서 떠나가야 이 교회가 바로 잡히지. 이게 단순히 옛날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뭐 아주 낭만적으로 종교개혁을 얘기하는데 네. 지금 그런 생각. 그때는 종북 세력이라든가 이런 공산 세력이 없던 시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는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거를 척결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얘기한다?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질른 겁니다. 네. 교수님 질문 드려도 돼요? 네. 교수님 놀라지 마세요. 예. 저기 박사님 그러면 네.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지 언제죠? 제가 지난 14일 날 들어왔습니다. 2주 됐습니다, 이제.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전에는 작년 8월이죠. 작년 8일에 오셨죠. 네. 근데 저는 네.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어제 또 워크힐에서나 계속 이렇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장군이라든가 교회 목사들한테 막 호통을 치시면서 네. 야단을 치시는데 저는 이게 늦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지금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목소리를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장군 네. 목사들이 지금까지 오직 외친 사람은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외롭게 투쟁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목소리를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네. 앞으로 계속 좀 더 아주 이 지식인들을 다 깨우쳐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네,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뭐 성격이 차분해서 말씀 안 하시고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가만 계신 분들도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위축돼서 네. 겁이 나서 못하는 분들 계시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다 말하자면 우파의 기름이고 우파의 기름인데 거기다 불을 누가 성냥을 거대야 되는데 예. 성냥을 거대는 일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한국이 큰 문제구나. 예. 저런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네. 또 미국에서 이제 애국 동지들이 저보고 한국 가서 일 좀 하라고 한국 네. 가서 발언 좀 하라고 그러는데 네, 네. 뭐 올 기회가 쉽지 않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기가 어렵죠. 근데 그때 뭐 그렇다고 해도 제가 완전히 미국에 가서 있던 건 아니고 네. 한국에 자주 나왔죠. 자주 네. 나오는데 하여간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네. 국가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네. 우정이고 뭐 네. 가족이고 뭐 교회고 다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국가를 지키고 네.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네. 교수님 지금 네. 이 위장된 위선적인 진보 학자, 진보 종교 지도자, 네. 이 위선자들을
이번에 호되게 일단 한번 야단을 치셨으니까 자 지금은 누구로 야단을 쳐야 되느냐? 지금 이 야당에 예. 단일화하지 않으면 예. 이놈들을 지금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일화는 이제 본인들이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또 다른 후보들이 하고 싶어도 예. 그 사람들 옆에서 떡고물을 먹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먹을 게 없어지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네. 왜 바울 사도가 어디 갔을 때에 거기 이제 자기 여종을 내세워 가지고 네. 점을 치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그 여종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 손해가 나니까 바울 사도를 괴롭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일화를 하면 자기들이 먹을 떡고물이 없어지니까 네. 그걸 막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대권 후보들한테 단일화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준석 같은 사람들. 예. 이준석 좌파의 이중적 형태. 이준석이는 우리 야당 대표, 야당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색깔이 까만색이고 예. 빨간색, 이 빨갱이색이라고 해야 될까? 민주당색이라고 해야 될까? 비애국적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극자와 이준석이의 예. 완전히 이중적 행태죠. 합작이죠, 합작. 심지어 시중에 도는 소문은 예. 이준석이는 민주당에서 도와서 이쪽에 야당의 대표가 되게 했다는 소문도 들고 네. 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뭔가 얻어먹었다 이런 얘기도 들고 어떤 뒷거래가 있었다. 저쪽하고 뒷거래가 있었다. 그런 얘기. 근데 그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이가 하는 꼴을 보면은 맞습니다. 자기 당 대표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네. 가출하고 네. 땡깡 부리고 그다음에 전혀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 네. 지금 북괴가 이 미사일을 7번이나 한 달에 7번이나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단호한 네. 성명서도 나오지 않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커뮤니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말만 야당 대표일 대표지. 뿐이지 여당의 프락치라고 보든지 아니면 영어로 sympathizer 그러니까 김정은이 sympathizer 김정은이하고 동조하는 자인지 네. 그걸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단일화되는 것을 막는 거고 네. 이제 이준석이는 우리가 3자 3명 4명이 나가도 네. 윤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거든요. 100% 속임수입니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은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다 그러면 그거는 천지개벽 이후에 가장 불행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하지만 예.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씨가 지금까지 좌파 행태를 많이 했죠. 좌파의 삽살개 노릇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와서 다시 그 사람이 그 안 할 일이라고 보는 것은 낭만적인 얘기예요. 지금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 우파의 어리석음이 뭐냐 그러면 그 낭만적인 거예요. 낭만적인 거.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보고 이들한테 너희들이 그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압력을 그 후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놔야 돼. 지금은 또 김종인 씨가 조금 목소리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지만은 네.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이 이게 사실은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나와서 설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뻔히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네, 네. 이 사람이 다 망쳐놓은 거거든요. 네, 네, 예? 네. 지난 2020년 4.15 총선 집으로 때도 쳐들어가야 될 그렇고 것 같아요. 예? 이번
윤 후보 나왔을 때도 이 사람이 어지럽혀 놓은 거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을 주저앉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근데 박사님. 또 안철수 씨 주변에도 안철수 씨가 단일화하는 거를 저쪽으로 단일화 해주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예. 안철수 씨나 우리 야당의 우리 또 국민혁명당의 고영일 대표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안철수가 자기 운명이 지금 놓여 있는 길이에요. 선택의 길이. 그렇죠. 예. 뭐냐면 그동안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이중대 노릇을 많이 했거든요. 좌파들의. 그래서 저 박은순이 서울시장 만들어놨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저거 탄생시켜놨죠. 이 두 인물들이 지금 거의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확대에 공로가 기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여기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한 번 이제 제대로 이 야당 후보하고 단일화 한다면 안철수는 지금까지의 그 모든 자유우파를 실망시키고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에 대한 어떻게 됐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양아치 좌파, 이 정가사범, 그 다음에 위선적 우파, 이들을 이 내통한 거를 절대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이번에 정말 기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철수 씨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네. 그 줏대를 못 잡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네. 뭐 정치 초년생일 때는 그렇다 하지만 이제 10년 지금은 정도 아니죠. 됐는데 네네. 지난번에 오세훈 씨가 이제 서울시장 나갔을 때 그때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예, 그때 이제 그 정신을 딱, 발휘해야 돼 지금.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유세도 해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죄과를 맞아요. 많이 뭐 한 40% 정도는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워낙 오락가락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이재명 씨하고 단일화를 안 한다는 보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벌써 이제 후보 등록할 시가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2월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강력하게 그 촉구를 해서 윤 후보하고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 사실 우리가 윤석열 씨가 100% 마음에 들어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씨를 미는 것이고 네. 일단 우리가 민다면은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 지면 끝이에요. 단일화 안 하면 안 돼요. 그 네. 정광훈 목사님이 또 하나 중요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이 좌파 그리고 종북주의자들이 바로 촛불 시위 들어가서 네. 또 국정을 어지럽히고 맞습니다. 또 그 전에 이명박 씨한테 했듯이 길을 죽여서 우파의 정권이 힘을 못 쓰게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길 때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선거 끝나더라도 이 우파가 이기더라도 근무를 계속 서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만약에 촛불 시위로 나오면 이쪽에서는 횃불 시위로 그걸 타격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우파의 가장 잘못은 뭐냐면 저쪽이 잘못하는 거 보고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교회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행동해야죠. 저 미사일 날아오는 거 보고 하나님 저거 떨어뜨려 주세요. 저거 날아오다가 중간에 떨어져서 폭삭하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게 되나? 맞습니다. 김정은이를 처단을 해야 예. 저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큰 숙제인데 네. 어쨌든 네. 선거부터 해놓고 보자고요. 네. 자, 근데 그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한번 방송에서 좀 띄워주십시오. 자유일보에서 네, 자유일보에서 나온 네, 예, 올라온 네. 기사인데요. 네. 지금 보니까 이 PD님 여론조사 말씀하십시오. 공정 야권 단일 후보 지지도
그러니까 야권 후보를 이제 단일화했을 때 네.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자, 추석에 민심이 이렇습니다. 네, 네. 설 민심이. 설 네네. 민심, 네네. 예. 설 민심이 참 설 민심이다. 네. 추석이 아니라 네. 설날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74.8%가 나왔고요. 안철수가 21.4%. 그러니까 오케이. 와, 이 수치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네네. 지금. 네. 근데 이런데도 왜 단일화를 하면 안 된다,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지 그것도 야권에서 그게 이준석이가 그러니까요, 지금 참. 예. 당을 네네네. 어떤 식으로든 해체시키려고 하는 작당이죠. 이준석이는 이제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네. 당원들과 의원들이 힘을 뭉쳐가지고 이준석이를 쫓아내야 됩니다. 네, 뭐라네. 이준석이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 변화가 오겠지만은 네. 저런 인간이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준석이 같은 사람의 말을 믿는 분이 있으면은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바라고요. 네. 여기 윤 후보가 뭐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니까 앞서가는 사람을 밀어야죠. 그렇죠. 예, 그건 뭐 일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뻐서 미는 건 아니고 네, 그럼요. 절대 네. 절명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네, 희망하는 국민의 네, 여론이 그렇죠. 과반을 넘고 네.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단일화를 통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하여튼 됩니다. 이 설날 지내고 네네. 명절 지나고 아마 단일화 이야기가 단일화가 있어야 이제 됩니다. 되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대하는 이준석 이런 세력이 나오면 이제는 용서 안 해. 국민들이 용서 안 해요. 맞습니다. 이제는 막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네. 네. 근데 네. 단일화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네. 잘 협상이 이루어지면 네. 그 다음부터는 단일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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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또 내려가 보시면 한번 자료 한번 더 띄워보세요. 보여주세요. 네. 네, 좀 더 내려가 주시면 네. 여러 개 이제 지금 문항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찬성이 62.5%입니다. 그러니까. 네, 반대가 28.1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9.4를 약 10%인데 예. 그러니까 국민의 이 민심은 절대적이야. 네, 절대적입니다. 예, 단일화. 무조건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서 그리고 많은 연사분들이 그때도 이야기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 자유우파가 진 적이 원래는 없다. 네. 후보가 둘로 나와서 진 적은 있어도 네. 단일 후보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합치기만 하면 정권 교체 가능하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네, 다. 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문항이 또 하나 있어서 야권 단일화 후보 이제 지지도 관련돼서인데요. 예. 만약 다음 후보들이 야권 단일화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 윤석열 후보가 74.8% 우와.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네. 안철수 후보가 21.4% 그리고 저 여기 깜짝 놀랐어요. 고영일 고영일 후보님이 0.7% 최고다. 0.7%나 잡혔습니다.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엄청난 선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이제 차차기를 노려야죠. 맞습니다. 네. 네. 이러면서 이게 서서히 등판하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막 좋아서라고 하기보다는 예. 이제 그쪽으로 대안이 바람이 없으니까. 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예, 그 대의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아직도 막 가끔 보면 댓글창에 왜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막 이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해야 되는 건지. 우리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우파에서는 네. 예를 들면 홍준표 네. 씨로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저에게 이제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이제 이런 걸 오는 사람들 또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토를 하는 분들 얘기가 이제 황교안 씨가 아이. 좋은 후보라 그러는데 네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지금 버스는 떠났어.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 황교안 씨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그 광화문에서 재작년에 2020년 8월 15일 날 예예. 2019년. 2019년 8월 네. 15일 날 어마어마하게 모였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10월 3일 날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황교안 씨가 이 정치는 결단을 해야 되고 리더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람에서 다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편에게서 우선 인정을 받아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때 거기다가 딱 뇌관을 받고 맞습니다. 불을 붙였으면은 문재인은 하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영부영하면서 나경원이 이런 사람하고 다니면서 나는 사실 나경원 씨를 좋아해서 우리 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아. 그런데 박근혜 탄핵하는 걸 보고 저 여자는 틀렸다. 네. 지금 나한테 계속 문자 와요. 네. 근데 내가 계속 지워. 근데 계속 보내.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하거든.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중도를 끌어온다고 하면서 이 우파를 극우파하고는 손잡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놓친 거잖아요. 시기를 놓친 거야. 그 사람의 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네. 리더는 어영부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어영부영하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은 좌파의 리더로서 제대로 할 일을 한 거란 말이야. 맞아요. 이재명이가 어영부영하는 거 봤어요? 이재명이는 좌파의 리더로서 제대로 한 거야. 근데 우파의 리더들은 다 어영부영해. 어영부영, 맞아요. 어영부영, 맞아요. 어영부영. 이게 문제인 거야. 어영부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홍준표 씨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스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어영부영이야. 이거는 내가 윤 후보를 밀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또 아닌 거야.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아까운 사람들인데 이제 때가 지난 거예요. 이제 와서 어떻게 후보를 교체하냐고요. 대중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놔두고 일단 윤 후보를 밀어서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숨 돌리면서 그다음에 안철수도 좋은 분이에요. 이번에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해주면 그분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총리를 하시게 하든지 이렇게 협조해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분을 주저앉히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좋은 그 위상을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예. 그 연설하시던 중에 예. 진 자도 이긴 자가 되고 예, 이긴 예. 자도 이긴 자가 그죠? 그 말씀 그게 드리는데. 명언이야. 그 아주 네,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정치가. 멋진 거예요. 그게 예. 멋진 거예요. 얘기해 주시는데 딱 예. 그때 연설하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 맞습니다. 네. 단 좌파를 끌어들이면 안 돼요. 아 맞습니다. 네네. 그 저 이준석이가 어젠가 그 우리가 그 이기는 것만 생각해야지 이념에 대한 생각하지 말자. 그 이게 미친 놈이라는 거야 이게. 죽이려면 이념 지금 이 한반도는 세계 이념 전쟁의 마지막 전선이거든. 맞습니다. 응? 네. 그게 소련에서도 중국에서도 독일에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는 김일성의 주사파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념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해야 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야. 근데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인간이 저 사람이 저 제대로 하면은 젊은이들이 뜰 수 있는데 그렇죠. 저 이중대. 저지랄 하기 때문에 응? 나도 이거 해병대에서 배운 용어기 때문에 국가의 유산이에요. 국가의 유산. 저 개지랄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욕을 먹는 거야. 맞아요. 예? 예. 다 뭉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건 잘 생각해서 네네.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반드시 네.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예 맞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정치도 예술이다. 네. 아 정치도 예술이다. 맞습니다. 싸움도 예술이다. 정치는 예술이 아니고 전쟁이야. 그건 전쟁인데 음. 예술적인 전쟁이다. 그렇지. 예. 그렇지. 네. 제가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어느 구석에선가 지금 드루킹 같은 것들이 아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100몇 개의 그 새틀라이트 그 따로 사무소들을 차려놨다잖아요. 예예. 그 왜 차린 거예요 도대체? 진짜 그러니까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럼 거기서 이
이 낭만적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규재 씨, 네. 또 조갑재 씨, 네. 또 이준석이는 그건 낭만적이 아니라 그건 저쪽에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부정선거 없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 투표 부정이 없었다라고 네. 말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종이에다 찍지만은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드루킹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이 나이 든 사람들 머리가 뻑뻑해진 나도 나이가 들어서 뻑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맞아요.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고 지금 8,000km 떨어져 있는 나라의 문서도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다 해킹해 올 수 있는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후보가 약간 앞서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네.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넉넉히 3, 4일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바꿔치기 하고 별짓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서 15% 이상으로 어떤 분들이 뭐 10% 얘기하는데 사실은 10% 정도는 뒤집어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15% 정도로 앞서야 좌파가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압도적 압승을 해야지만 예. 장난을 못 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단일화가 지난번에 그 반드시 서울시장 네네네. 보궐선거 때 쟤네들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필요합니다. 네네. 맞아요. 절대적으로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뭐 질 수밖에 없었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또 요즘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수죠. 또 쐈습니다. 7번째. 올해만 7번째 미사일을 지금 맞아요. 쏘고 있는데요. 예, 예. 사실 그 미국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쏘는 일에 대해서 되려 이제 한국에 사는 국민들보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더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보면. 네. 우리가 그전에는 네. 한 3, 40년 전에는 한국을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요새는 그렇진 않아요. 요새는 해외에 사는 동포들 중에도 종북주의자들이 있고 그렇구나.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좌파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재인이가 미국 갔을 때 앞장서서 문재인이 환영하고 깃발 날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 미국에서 그 미국 정치인들이라든가 미국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 코리아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뭐 미사일이 날아와도 뭐 또 북괴가 도발을 해도 태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평. 그리고 이게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러고 독일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 친구들 얘기가 너네 나는 어떻게 예. 방공 훈련을 안 하냐 이거야. 음. 방공 훈련 안 하냐. 진짜 아직 전쟁이 그거 안 한 지 끝나지 오래됐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맞습니다. 방공을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 살 적에는 네. 이스라엘은 사실 이스라엘의 핵을 가지고 있고 주변 나라들은 핵이 없어요. 그리고 이란, 이라크가 핵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가서 폭파시켜 버려. 진짜.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수단에 있는 핵 시설을 어느 나라 비행기인지 와서 폭파시켜 버렸거든요. 그게 한 5, 6년 됐는데 네네. 그것도 이스라엘이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네. 근데 이스라엘은 하고도 자기가 했다는 말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방공 훈련을 하거든. 참. 예? 낮에 느닷없이 사이렌 울리고 이제 그 집집마다 다 방공호가 있어요. 아파트마다. 아파트 30평짜리가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한 2평짜리에 방공호가 있어요. 네. 방이죠. 방인데 네네. 철문으로 돼 있어요. 예. 이야. 그러니까 그 방은 벽이 더 두껍죠. 네네. 그리고 창문이 이중으로 돼 있고 들어가는 문이 철문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한 14년 살았으니까 그러시구나. 살았으니까 이제 그리고 가스 마스크 모든 사람이 다 가스 마스크 가지고 있고 강동면. 외국인도 다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스 마스크 가지고 있다가 항공 훈련하면 가스 마스크 쓰고 그랬는데 우리는 핵이 없고 적국은
적국은 핵을 가지고 그리고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핵 실험하고 또 핵 탄두를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쏘고 네. 심지어 잠수함에서도 핵 무기를 쏘는 연습을 하고 그 핵 잠수함이 저 남쪽으로 내려가 제주도 남쪽에서 쏘면은요 우리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태평하고 물론 문재인이는 국민들이 놀랜다 그래가지고 이걸 안 하지만은 사실은 국민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처하는 능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국민들이 멍청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국회의원들 우파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국회의원들 수가 지금 300명인데 네네. 이걸 150명으로 줄이고 다 명예직으로 해야 돼요. 맞아요. 국회의원들을 아, 150명이나 200명으로 줄이고 이거는 윤 후보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 200명이나 150명을 줄이고 이건 너무나 말이야 보좌관에다가 뭐에다가 차에다가 뭐에다가 보좌가 9명. 주는 게 너무나 많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없어요. 아, 국회의원들 다 명예직으로 만들어야 국회 돼. 해산시켜야 돼. 저기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이게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교수님, 네. 저렇게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지금 7번째 쏘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나 저거를 폭파시킬 수는 없나요? 물론 있죠. 그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삼 씨가 대통령 할 때에 클린턴 대통령이 네. 그때는 폭파하겠다. 이 핵무기 만드는 시설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예. 클린턴 대통령이 저거 미군이 가서 폭파시키고 폭파시키겠다고 할 때 김영삼이가 못하게. 김영삼이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 안 되죠. 아, 왜? 지금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 저렇게 핵 쏘고 미사일을 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쏘고 있는 거지 예. 미국을 위협하는 할 정도로 그 지금 중거리 미사일 쐈지만은 지금 하와이 괌까지 갈 수 있는 사정거리가 지금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갈 수 있지만은 그쪽으로 네. 쏘지는 않잖아요. 그쪽으로 쏘는 거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큰 거대한 정치 엔진이 돌아가는 나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는 좌파들도 애국적이에요. 예. 우리는 좌파가 김정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제지.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는 좌파들이 무슨 정치나 종교 문제가 좌파지만은 그렇게 공산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 북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협조를 안 하니까 말로만 한미 간의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라고 이렇게 연막을 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네네. 한국 정부는 뭘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미국 독자적으로 북한을 때리려고 하면 이거 지금 뭐 한반도 전문가들 뭐 국제 전문가들이 뭐 하는 얘기 하고 저는 다른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참. 군사 전문가들이 뭐 물론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지만 미국은 여러 곳에서 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그때 할 때마다 국민들이 이제 지쳤어요 지금.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빼온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지쳤기 때문이거든요. 세금 내고 아들 보내고 맞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기지도 못하고 20년 내내 수천억의 돈을 쏟아붓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바이든이 뽑아온 거잖아요. 네. 군대를 뽑아온 거.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 네.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중국과 소련과 싸울 준비가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어? 소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호랑이가 있고 중공이라고 하는 큰 사자가 있는데 이 살쾡이 한 마리 죽이려고 다시 이게 세계 전쟁으로 돌입할 수 있겠냐? 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계속 그냥 북한의 김정은이만 바라보고 저거 때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 김정은이 뒤를 봐주고 있는 동네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죠.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김정은이 뒤에 있는 중국과 소련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네. 그 우리도 형이 필요한 거야. 우리도
맞아요. 우리 형이 형은 미국이지. 우리 형은 진짜 신사적인 사람이거든. 미국이지. 그게 미국이고 작은 형이 일본이거든. 일본이죠. 일본에 옛날에 저 형이 나쁜 놈이지만은 예.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도 편안하게 서울을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군 때문이거든. 맞습니다. 미군. 네. 응? 근데 이재명이는 미군이 점령군이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이면 미군을 보내고 이 나라를 갖다가 작전권도 전시 작전권도 그냥 회의를 왜 하냐 이거예요. 그냥 가져오면 되지. 이런 무식한 인간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월 9일 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발 뻗고 자기가 쉽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재산이 여러분 자기 재산 아닌 방향으로 간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대한민국의 좌파가 안 되는 이유는 종북 좌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예. 일반 좌파가 아니라요. 네. 종북. 그냥-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 김정은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미 대한민국에 뭐 쭉 깔려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좌파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종북 좌파기 때문에 더 안 된다. 이제 예.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그냥 좌파는 네. 괜찮아요. 그냥 좌파는 네, 괜찮죠. 그냥 좌파가 아니라 이거 좌파들이 종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네.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북한에서 보낸 간첩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예? 있었죠. 이건 무슨 뭐 우리가 상상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이미 신문에 네, 나타나 있는 예? 공신력 있는 신문에 나타나 있는 미디어에 나타나 있는 사실 보도를 가지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옛날에 만약에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진짜 국가가 술렁일 만한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이런 기사가 나도 예. 뭐 그런 게 있었군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고 더 사실 이게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이 간첩이나 이런 거에 대해 되게 관대해진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요, 박사님 뭐 잘 아시겠지만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고부터 대한민국에 그 숨어 있었던 이 좌익 세력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그렇죠. 슬금슬금 드러나 가지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사상 교육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그때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 정교조 있잖아요. 네. 정교조를 거의 한 3,000명 가까이를 복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교육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뭐 아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 때 이 교육 좌익으로 넘어간 정교조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검정 교과서를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좌파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 도장을 훔쳐가 가지고 아예 자기네들 도장 훔쳐서 교과서를 다 고쳐놨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정치가 저는 정치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참 과거에 살았는데 정치가 바로 현실이야. 우리 눈앞에 바로 현실로 이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참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이제 사상 교육에서 다시 맞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정치인들이 뭐 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렇죠. 괜찮은데 지금은 그래 아니에요. 지금은 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예. 국민들의 생활을 예. 좀먹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아파트를 전세냐 월세냐 하는 것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좌초되는 바람에 네. 서민들의 생활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국민들이 태평하게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 문재인 이전부터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계속 한 짓이 뭐냐면 국민들의 생각을 마비시킨 거예요. 마비시킨 거예요. 괜찮다. 우리 이제 평화가 좋다. 네. 싸우는 것보다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마비시켜 놔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졸업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인데 불구하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이 생각이 올바르지가 않아요. 네. 생각을 바로 하지는 못해요.
지금 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경찰도 문제가 있고 검찰도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군대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언론도 문제가 있고 국민도 문제가 있어요. 다 마비됐어. 총체적인 문제. 안보에 대해서 다 마비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안보에 대한 마비. 그리고 요새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보면 이 기자들이 거의 간첩 수준으로 글을 쓰거든요. 어느 부대가 어느 어느 산골, 어느 길, 어디에 있고 부대 이름이 뭐고 군사 장비가 뭐고 군사 장비의 재원이 뭐고 그다음에 그 군인이 병력이 몇 명이나 다 써발기고 있어요. 네, 네, 네. 그 전에는 간첩들이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막 그냥 산에 들어가서 밤에 잠복해 있다가 나와가 이랬는데 지금은 기자들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항공모함의 재원이 뭔지 거기에 포가 몇 개나 있는지 비행기가 몇 대가 있는지 승조원이 몇 명인지 항속 거리가 얼마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주소 변경 이것도 다. 그러니까 정보입니다, 이 기자들이 이 국방에 대해서 글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는 간첩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자들 중에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네.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군대 기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쓰냐고요.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윤 후보가 민간 사찰. 정보 민간 사찰. 시설하고 예. 부대 시설이 네. 뭐 융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요. 이 군대 시설을 갖다가 이거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국민들이 뭘 하기 원한다고 해서 내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언론이 심각하게 좌편향되어 있다는 거. 네. 지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런 것도 보면은요. 이게 뭘 위해서 글을 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북한에 보낸 신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글을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간첩이 지금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취직한다잖아요. 취직해서 놀면서 그냥 정보 모아서 보낸다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마지막 주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네. 북한 미사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대선 주자들에 대한 안보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네. 이재명은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네. 그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사드 추가 배치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맨 처음에 해야 될 문제가 국가 안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보를 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고요. 뭐 이재명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뭐 친북 친중에 거의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건 오판이고요. 만약에 이제 야당 후보로서 만약에 이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철저하게 국가 안보부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사드 배치를 추가로 배치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우리 그 사드 아닌 핵을 가져오든지 네네.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요 두 후보자의 안보관이 이제 이 말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다. 요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이는 아마 북한하고 내통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난다는 얘기를 하죠. 네. 예? 전쟁이 난다. 근데 전쟁이 나면 청년이 죽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 죽는 거지. 군인은 청년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죽는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입니다. 피난도 못 갑니다. 지금은 피난도 못 갑니다. 네. 예. 6.25 남침 전쟁을 당했을 때는 피난을 다녔지만은 지금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갈 수가 없어. 피난이 안 됩니다. 네.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쏘면
청년이고 뭐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저 나쁜 놈인 거예요. 네. 청년들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전쟁은 옛날에 카빈 M1으로 따다다 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대량 살상 무기를 미사일이 막 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핵무기를 쏘는 거예요. 핵무기를 쏘면은 저게 옛날에 히로시마에 터진 핵폭탄의 10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수소폭탄 개발했다지 않습니까? 그럼 김정은이가 한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핵폭탄을 떨어뜨리면 200만 죽어요. 수소폭탄 떨어뜨리면 예. 거의 남한이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아, 근데 무슨 청년이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자, 이재명이가 사드 배치하지 말아라. 안보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은 전쟁 난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천만인 거지. 우리가 여자가 강간범이 왔는데 총을 들든지 칼을 들든지 해야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둘밖에 없어. 그럼 어떡하냐?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낭만적인 얘기야. 지금 사드가 어디에 있냐? 상주에 있잖아요. 예. 그 상주에서 사드 성주. 성주 예. 사거리가 200km예요. 예. 그게 200km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예요. 우리 휴전선까지 못 가요. 서울이 커버가 안 돼.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좌파 프락치들이 그 성주의 사드를 완전 배치 못하게 해서 지금도 그 앞에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걸 경찰도 검찰도 군대도 대통령도 국회도 다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몰아내지 못하네. 이게 반역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 저러고 있잖아요. 맞아. 만약에 이스라엘 안에 저러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 안에서 저러고 있다 그러면 가만두겠어요 우파들이? 바로 그냥 난리 나죠. 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 후보가 사드 배치 완료하겠다고 하는 거는 낭만적인 얘기예요. 그거 해봐야 별게 아닌 거야. 핵무기가 날아오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정포가 서울로 날아오면 그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기하신 대로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딴 거 필요 없는 딴 거 필요 없어. 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면 핵 우산 들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네. 내가 미국하고 담판을 져가지고 우리 핵무기 개발하겠다. 그렇죠. 네. NPT 탈퇴하겠다. 너네들이 우리나라 맞아요. 완전 보장해 주든지 그렇죠. 지금까지 했지만은 우리가 핵 개발하기 원치 않으면 저 북한 들어가서 핵무기 파괴해라.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 대통령들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말이야 이 국제 정세도 모르고 외국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서 어영부영한 이 어영부영하는 인간들이 이거 나쁜 놈들인 거예요. 나라 망치는 예.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은 설이라고 해가지고 안철수 씨는 식구들하고 설을 보내고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봉화에 갔다 그래. 시골 가서 뭐 서울 산다고 하고. 근데 윤 후보가 제일 나은 거. 윤 후보는 강화도를 갔어요. 강화도에 가서 뭐 안보에 대한 것을 맞습니다. 네. 둘러보고 안보에 대한 메시지를 내겠다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다. 윤 후보가 제일 나은 거예요. 지금요 우리들이 시골 가고 우리들이 가족과 서울 보내는 건 당연한 거야. 맞아요. 그건 좋은 일이야. 네네. 그거는 칭찬할 만해. 근데 대권 주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나라를 맡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최전방을 가야지. 예. 대권 주자는 나라를 지키는 맹견이 되어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독수리가 되어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맹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맹호가 무슨 설이 있어? 독수리가 무슨 설이 있냐고. 예? 맹견이 무슨 설이 있냐고요. 이게 웃기는 인간들이야 지금. 맞습니다. 지금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고향에 가서 저 좌파들도 다 미군들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지. 저놈들이. 예. 안 그러면 북한에 끌려가서 죽어야지 뭐.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는 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이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지금 철책선에 그 뚫려 있는 10개의 지피인가 12개의 지피를 다 복원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지뢰 제거한 거 문재인이가 지뢰 제거한 데는 지뢰를 다시 박을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에는 경계를 2배로 강화해야 돼요. 맞아.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지금 미군 때문에 우리가 다리 뻗고 사는데 이걸 영원한 평화처럼 생각하고 저놈들이 평화 얘기하는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의 내장을 파내려고 하는 얘기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설날. 네, 벌써 이제 제가 두 시간이 분 저렇게 넘었네.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면요. 한 5분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막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시간 됐어요. 예, 예. 1시간 됐어. 그리고 또 구정인데요. 벌써 약 2,000분이나 지금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 네. 생방송 와, 이렇게 그렇네. 시청해 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시간에 이렇게 이 방송을 네.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두 분께서 하시는 이 지금 3월 9일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네. 그래서 이 아마 설 끝나고 나면 또 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이렇게 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구정이 지나고 나서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네.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씩 덕담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면 어떨까 덕담은 싶습니다. 뭐 오늘 이 방송 주제가 네, 야권 단일화이니까 네네,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 저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뭔가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를 안 한, 덕답이 아니라 단일화를 안 하는 사람은 예.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건 여러분이 그냥 새겨 들으시기만 능지처참해야 돼요. 맞습니다. 능지 광화문 내거리에서 능지처참해야 네, 돼요. 능지처참. 왜냐면 그거는 바로 우파의 몰락, 대한민국의 몰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라의 적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네네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 네네. 청교도 신학원에서 고고학 성서 고고학 강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와.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드디어 등판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어디예요? 인류는 예를 들면 항와라든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이라든가 인더스 강이라든가 네. 이런 강 유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강이 없어요. 강이 없는 데서 세계 최고의 정신 문화를 지도하는 유대교가 나왔고 네. 성경이 나온 거잖아요. 그 비결은 뭐예요? 고고학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사람 없었죠? 우와. 여러분, 재밌겠다. 제가 그동안에 뭐 우리나라는 그 아마추어의 천국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고고학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귀찮지만 제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맞습니다. 성서 고고학 같이 공부하시자고요. 그거 네. 유튜브로 다 네, 청기도 신학원에서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 수요일 9시 반부터입니다. 매주 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9시 반이요? 예. 2월 8일에 첫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시청 이거 8일인가 9일인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8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요일입니다. 네네, 하여튼 수요일에 예.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미아님께서 MIA라고 쓰시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미국에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달러로 네.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진심으로 감사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전 방송 고세진 총장님과 와, 또 2,000 조옥순 명이 다 대표님 됐다.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 대선 단일화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그리고 또 대표님 다음 주에 총장님 또 오시나요? 아니 매주 화요일은 매주 이제 매주 화요일은 네. 뭐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아니 교수님 제가 언제 괴롭혔어요? 아, 참.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지금 이 계시기 나이에 때문에. 놀아야지 이거 예, 이렇게 아 와서 저도 이 나이에 잡혀가지고. 근데 네네네. 교수님하고 저하고요. 네. 아 정말요? 별 얘기를 하시. 자, 네네. 미국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저희 또 계세요. 내일 오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세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